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마사 링크, 연예계 소식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3월 2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국가안보 고위급 회담에서 언급한 국가안보 17개 대응 전략에 대해 행정원장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4월 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타이완과 일본 교류 저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1972 중일 공동성명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AI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글로벌 AI 발전은 전 세계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타이완에 300만 마리만 남은 위치 개구리가 타이완의 고유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13일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현재 타이완이 직면한 5대 안보 위협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17개 전략을 마련해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대 안보 위협으로는 국가 주권에 대한 중국의 침해 위협, 국군 내부 침투 및 간첩 활동, 여론전이나 허위 정보 등을 통한 국민의 국가 정체성 혼란 조성 위협, 양안 교류를 이용한 타이완 사회 통일전선 공작 위협, 그리고 융합 발전을 이용한 타이완 기업 및 청년 유인 위협을 꼽았습니다. 이에 쩌룽타이 행정원장이 오늘 20일 행정원 회의에서 각 부처가 3월 25일까지 17개 대응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리호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정리준 행정원 부원장이 3월 말까지 각 부처의 대응 계획을 종합하면 쪼 원장이 4월 초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전략 및 법제화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부처의 계획 내용과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이번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라이 총통이 제시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지방정부나 의회가 타이완과 교류할 경우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은 지난 11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답변서를 통해 중일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공동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72년 베이징에서 체결한 공동성명으로 이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수교했습니다. 20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과 관련해 중국 주 오사카 총영사는 일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지방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근거로 중국 총영사는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점을 들었고 일본 정치권이 타이완의 독립세력과 어떠한 공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우에바타 히로미츠 고베시 의원은 이번 일본 정부의 답변서 내용은 일본 정치권이 타이완과 교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중국 총영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AI 기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오늘 20일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5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이 사회 발전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국 언론의 질문에 젠슨 황은 글로벌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법을 준수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전 세계 AI 개발자의 50%가 중국 출신으로 글로벌 AI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 챗봇 딥시크를 출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지 주목됩니다. 이에 젠슨 황은 AI가 모든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류 기술이 된 만큼 미국의 기술과 표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발전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양서류 중 서식 범위가 가장 적고 개체수가 가장 적은 캄피라 펄스 개구리가 타이완 고유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이완 사범대와 농업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타이완의 캄피라 펄스 개구리는 일본 오키나와의 품종과 체형, 이모구비, 이 울음소리, 무늬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물종으로 판명되어 중국어명인 유치 개구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300에서 70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연구는 최근 동물학 학술지 주키즈에 게재되었습니다. 링스민 사범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1980년대에 관련 연구가 있었지만 충분한 식별 기술이 없어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체형이 크고 울음소리가 낮은 오키나와 개구리에 비해 유치 개구리의 소리는 악기줄을 튕기는 것처럼 비교적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링춘푸 농업부 생물다양성연구소 부연구원은 연구진은 2019년부터 유치 개구리의 유전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해 지난 2월 27일 대회에 발표하여 유치 개구리가 현재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세계 양서류 물종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리 뉴스 진행의 안우산 서승임이었습니다.